자, 소리 일단 좋다고 소리 그러네요. 좋아요. 오케이. 네. 자, 교수님 이제 우리는 좀 약간 차 마시면서 하니까요. 네. 자,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일단 잘 이렇게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상이 비공개될 겁니다. 그 풀 영상을 보시려면 내한 중동놈 라이브라는 채널이 있어요. 커뮤니티에다가 올렸죠.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공연하거든요. 이태원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매주 목요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라방들이 이제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월요일 밤에는 이제 그 월요병을 극복하시는 차원에서 우리 라방들은 놓치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자, 교수님, 우리의 첫 질문이 네. 일단 우리가 오늘 가는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가는 나라는 리비아입니다. 이제 튀니지죠. 예, 튀니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이제 오늘은 튀니지를 갈 건데 튀니지는 이제 이태리 맞은편에 있죠. 이태리 맞은편에 있고 예전에는 그 카르타자인가 한국 말로 뭐예요? 로마 제국으로 너무나 카르타고 좀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네네, 카르타고의 후예들이죠. 네. 근데 진짜 후에 맞아요? 뭐 섞였으니까요. 지금은 다 섞였으니까 뭐. 네. 근데 아무튼 그 페니키아 그리고 카르타고 이하고 다 연결된 사람들인데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그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도끼처럼 이게 튀어나와 있는 네. 그런 곳이죠. 터키처럼 튀어나왔으니까 튀니지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남한의 60%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10만인데 여기가 6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안타깝게도 이제 옆에 주변 나라들이 강국들이에요. 알제리도 그렇고 동쪽에 있는 리비아 다 석유가 잘 나오는데 튀니지만 석유가 나기는 나요. 나긴 나요? 네, 나기는 나는데 너무나 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정도 코딱지만큼 안 나오네요. 네, 산유국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나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가 이제 이름부터 본다면 아랍어로는 투니스거든요. 투니스, 예. 예. 그 터키어에서는 그 발음 안 되죠. 석유는 투누스. 예. 그 아랍어로는 투니스고 이거를 프랑스 사람들이 튀니지라고 부르고 있고 영어는 튀니지안데 우리는 이제 프랑스식 발음을 해서 튀니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현지 발음대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투니스라고 해야 되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북한은 투니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투니스. 네, 투니스. 투니스. 북한데 제일 먼저 터키 아니고 튀르키예라고 했었어요. 한국보다. 아, 북한은 그리고 또 시리아도 수리아라고 그러잖아요. 수리아 그대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발음대로 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프랑스 발음을 따르고 있고요. 네. 튀니지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보호령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프랑스가 다 장악을 했던 지역이거든요. 네. 딱 그 리비아만 빼고 리비아하고 이집트 수단은 프랑스가 먹지는 못했지만 모로코는 1912년 그리고 알제리는 1830년 그리고 튀니지는 1881년입니다. 네.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 모로코와 튀니지는 보호령으로 삼았어요. 네, 왜냐면 거기 안에 있는 오스만 제국이 예전에 인정했던 군주란 협정을 맺은 거고. 네, 그래서 군사권하고 외교권을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일합방처럼 네. 그런 식으로 프랑스가 이쪽을 지배를 했고요. 네. 알제리는 좀 다릅니다. 알제리는 정복을 해요. 알제리를 전복하고 자기네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알제리는 자기네 나라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프랑스를 알제리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프랑스 시각에서 많이 보는데 어린 왕자의 배경도 이쪽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네. 저는 그 알제리의 독립하고 한국의 독립을 비교하는 이 세계 독립의 역사 다시 한번 추천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질문이 보내주셨는데 네.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제가 올려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가서 인터넷에서 뒤져봤죠. 네네. 뭐야, 튀니지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개종해도 별 문제가 없네, 그게. 그리고 그 헌법에는 이 나라는 이슬람 국가라는 거 없네. 그럼 이 나라에 기독교들이 많은 건가?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왜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개종할 수 있는지를 원래 이슬람이라면 개종이 너 죽을래 이건데 왜 튀니지는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것인지 왜 이러한 사회가 형성되는지 이거 좀 약간 얘기해 주시면. 근데 저는 그건 좀 잘못 정보된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전 세계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한 나라는 모로코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로코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모든 무슬림 국가들에서 왜 개종을 반대를 하냐면 뭐 이슬람이 훌륭해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것보다도 오랫동안 이쪽 지역이 이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사실 영향이 아니라 지배를 받은 지배를 거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의 이 종교인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것을 단순하게 개인의 신앙을 바꾸는 거로 보지를 않고 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불교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관심 없어요. 그렇죠. 불교로 가면. 그렇죠.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의 종교로 개종을 한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 네가 뭐 거기서 새로운 삶을 찾았구나 하고 그냥 뭐 그럼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분명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안보적으로 위험하게 빠지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 4년 전에 모로코 국왕이 종교 지도자를 모아놓고 야 개인적인 차원에서 순수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종하는 것은 그거 처벌하지 말자. 네. 예, 그게 일종의 처음으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튀니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게 자유롭다? 대통령은 튀니지 대통령은 무슬림이야지만이 출마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오. 네. 몰랐네. 35세 이상 무슬림이어야 돼요. 와 터키에도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네. 그런 거는 있어요. 다만 그렇게 자꾸만 뭐 기독교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현재 지금 사실은 우리 알파고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말이 되겠죠. 우리가 그동안 이슬람 무슬림 지역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는 우리 터키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터키는 끝났잖아요. 네. 네, 터키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나요? 네.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네, 네. 숨을 쉬는데 그러니까 터키가 우리를 너무나 실망스럽게 만들었잖아요. 아 예. 예. 특히 저를. 그런데 아랍의 봄 이후로는 우리가 아랍 국가 적어도 아랍에서의 가장 최고의 희망은 튀니지밖에 없어요. 네. 민주주의를 가장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명지대에 있었을 때 헌법을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네. 헌법을 번역할 때 보통은 대사관 쪽에서 그 출판비를 줍니다. 네. 출판을 좀 해달라고. 아, 예. 예. 그럼 그걸로 이제 출판을 하는데 튀니지는 우리가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요? 대사하고 밥을 먹는데 대사가 좀 찍어달라. 우리 나라 지금 돈 없는 거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는 도저히 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고요. 튀니지가 잘 돼야지 민주주의가 잘 된다.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튀니지 거는 정말 흔쾌하게 우리 영소 돈으로 다 찍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튀니지의 희망을 거는 나라였는데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은 이 튀니지 쪽이 원래 이 기독교 세력이 강했던 곳이죠.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도나투스파와 펠라기우스파가 있었던, 그러니까 초대 4세기 5세기에 이단으로 내쫓겼던 도나투스파하고 펠라기우스파가 있었던 곳이 튀니지고, 네. 이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로마의 빵 가게였어요. 네. 로마의 빵을 다 대던 곳이고. 네. 그리고 이쪽 쪽에서 누가 살았냐면 로마 병사 중에서 은퇴한 병사들이 땅을 받아가 여기서 살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로마 문화의 중요한 문화죠. 네. 이프리키아라고 했던. 네. 그래서 이 기독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종교적인 자유가 완전히 자유롭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 세계 무슬림 국가 중에서 종교의 자유를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없죠. 네. 솔직히 없죠. 아 그래도 좀 약간 순위를 따지면. 순위를 따지면 위쪽이죠. 네. 예, 터키도 위쪽이고. 네. 예. 아니 제 보기에는 알베니아하고 보스니아는 제일 위쪽이고요. 네, 뭐 그쪽은 네, 알베니아하고 보스니아는 예. 제 상권이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얘기를 할 때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서방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하면 신앙의 자유, 개종의 자유, 선교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무슬림 국가는 대다수는
신앙의 자유는 있어요.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거 열심히 믿어. 그건 오케이. 네. 근데 개종이나 선교의 자유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종교의 자유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사실상 무슬림 국가에서 찾기 어렵죠. 네. 무슬림 문화권에서. 근데 이제 순위를 따질 때는 좀 튀니지는 여기 이제 댓글 장애돼 있는데 네. 그 모로코보다 더 낫죠. 모로코보다 더 사회 자체가. 사회 자체가 근데 모로코도 요즘 엄청나게 변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모로코가 뭐 경쟁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안정적인 측면은 모로코가 더 안정적이고요. 역동적이면서 불안하면서도 역동적인 것은 튀니지고. 네.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른 좀 조사들을 알아봤는데 교수님 무신론자로 개종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는 숫자가 제일 높은 나라가 튀니지였더라고요. 그렇죠. 튀니지 젊은 애들이 이제 나 싫어, 나 이제 종교 싫어. 근데 솔직히 나는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정확한 답이 안 나오겠죠. 당신 신을 믿어 안 믿어 하고 무슬림 국가에서 했을 때 정말 솔직하게 해가지고 무신론이 있다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네. 그거 말하기 두려운데도 그러니까 그 말이 다 나왔다면 진짜 튀니지에서는 무신론자 숫자가 너무 올라가고 있는 거 확실해요. 그러니까 튀니지가 바라보는 튀니지의 미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 국가라기보다는 유럽, 네. 유럽에 가까운 문화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왜냐면 우리 커뮤니티에서 누가 올리셨던 질문이었는데 네, 이 나라가 네, 왜 이렇게 좀 약간 무신론자들이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왜 이렇게 비교적으로 좀 약간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으로 높을 수 있는 거는 다 무르기바 때문인데, 무르기바 시절인데, 근데 그 무르기바 얘기하기 전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독립한지, 왜냐하면 독립을 했을 때 분명히 왕이 있었어요, 투니스 왕이. 네, 네. 근데 왕이 한 1년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좀 약간 독립 부분을 살짝 좀 얘기해 주시면 이제 무르기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터키어 오니까 더 베이라고 그러죠. 베이. 예, 베이.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이쪽 지역을 다스렸을 때 오스만 제국이 쉽게 말하면 오스만 제국에 황제가 있는 거고 네. 이쪽 지역에는 왕이 있는 건데 그때 왕을 베이라고 부르죠. 예, 뭐뭐씨.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왕보다 좀 낮은 계급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베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 프랑스가 이쪽을 지배하면서 프랑스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마찬가지로 여기하고는 협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한 게 아니라 협약을 맺어서 국방권과 외교권을 뺏어간 거죠. 네. 그리고 그 대신 베이한테 너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말만 잘 들으면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사실 군사권 없고 국방권 없고 외교권 없는데 프랑스 말에 개길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게 쭉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는 게 이제 그런데 1881년이거든요. 네. 1900년 들어가니까 터키에서도 쉽게 말하면은 영턱스 운동이 1908년이죠. 네. 근데 거기서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튀니지는 1907년이었던 것 같아요. 오, 토 일찍. 예, 1907년에 튀니스 사람들의 그 모임이 네, 젊은 투니지 애들. 젊은 예. 튀니지.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좀 바꿔보자. 예. 거기서 나와서 하면서 1920년에 두스투르당이 만들어져요. 예. 누스투르당은 이제 북한으로 따지면 노동당이에요. 예, 근데 이게 두스투르라는 말은 헌법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페르시아어인데요. 질서 같은 의미도 있지 않아요? 질서. 예, 아니 근데 그 원래 뜻은 네, 헌법이에요. 예, 그래서 페르시아어고 페르시아어인데 이쪽에서는 그 이제 그 두스투르라기면 데스투르라고 주로 네, 발음을 데스투르. 하죠. 예, 그 모음이 좀 달라져서 네. 데스투르라고 1920년에 데스투르당이 만들어져서 좀 그 국가를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 갑신 정병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분들이에요. 갑신 정변을 일으키는 투니지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좀 보수적이고 좀 굉장히 진취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1920년인데 1934년쯤 되니까 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네. 그때 이제 나온 당이 신 헌법당, 신 두스투르당. 예. 그러니까 뉴 데스투르, 예. 니오 데스투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두스투르당 사람들이 너무나 보수적이고 활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활기차게 만들면서 더 진짜 바꿔가겠다 나오니까 프랑스가 이것들 봐라. 아니, 문제 내게 애들이. 네네 신경이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때 부르기바가 34년일 겁니다. 그게 아마 당이 만드는 게 32년이고요. 부르기바가 잡은 게 34년에 당권을. 자, 여러분 무르기바 이란 사람은 지금 사진에 연설하는 사람이에요. 무르기바 그 한국 북한으로 따지면 김일성이에요. 이 사람이 당권을 잡고 하니까 프랑스가 아 요것 봐라, 요것도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탄압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부르기바는 거의 20년을 프랑스 감옥에서 보내요. 네. 야,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네, 보면. 이전 활동으로 보니까 대단한 사람 맞아요.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불굴의 의지예요. 네. 그러다가 제 2차 세계대전이 되죠. 예. 2차 세계대전이 되는데 독일이 보니까 요거 봐라. 이제 이 사람이 로마로 끌려가거든요. 네. 로마 가면서 독일 애들이 야, 너 우리한테 협력해라. 네. 협력해가지고 너 튀니지가 너 네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말 들어가지고 독일 쪽으로 좀 하려는데 네. 이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또 판세를 잘 읽었어요. 아, 이 판세가 독일이 이길 판은 아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거부를 합니다. 야, 거부를 해요. 예, 거부를 하고 결국에는 42년인가 43년에 감옥에서 나와서 티니지로 들어오고 전쟁은 끝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53년부터 프랑스에게 무장 투쟁을 하기 시작해요. 아, 그 뭐지 알제리처럼. 네, 무장 투쟁하는데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 자식도 안 되겠구나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네. 그런데 프랑스도 더 이상 식민지를 다루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1912년에 보호령으로 만들었던 모로코를 1955년에 독립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희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부르기바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부터 점진적인 독립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55년쯤 되면은 국방권과 외교권만 프랑스가 갖고 가고 그러니까 1882년이랑 똑같은 형태예요. 네. 그런데 부르기바는 그렇게라도 하면은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봤기 때문에 반대파도 많았죠. 야씨 그거 왜 1881년으로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네. 그거 지금 무슨 독립이냐 막 그랬지만 네. 이 사람은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공화정으로 가죠.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베이라고 있었던 그 이름이 왕으로 바뀌고 그 사람이 1년도 못 되죠. 네. 그래서 왕을 허사비로 만들고 네. 이미 그러니까 왕은 이미 힘이 없어요. 예, 이미 이미 뭐 부르기바가 너무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6년에 독립하면서 공화정은 57년에 완전히 수립돼. 만들었고 그다음에 왕은 연금해가지고 그냥 끝나요. 네. 그냥 튀니지에서 죽습니다. 사람 뭐 타란타 크게 안 받고 네. 그냥 신기해요. 왜냐하면 터키에서는 오스만 제국 왕으로 케말 네, 그렇죠. 파샤가 프랑스로 보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 프랑스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케말 파샤가 보기에는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있으면 나는 공화정을 못하겠다는 네. 판단했기 때문에 보내준 거고. 근데 여기는 뭐 있으나 없으나 이미 뭐 의미가 없어서. 네, 굳이 뭐 죽일 필요도 없는 거고. 자, 그러면 교수님 이 부르기바는 이제 정권을 잡았죠. 네. 정권을 잡았는데 나라를 거의 터키처럼 완전히 아랍 나라랑 볼 수 없게끔 많이 그렇죠.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르기바가 너무 급진 진보예요, 이 사람이. 근데 부르기바는 케말 파샤는 게임이 안 돼요. 개말 파샤 더 세요? 아니면 부르기바 더 세요? 부르기바가 더 세요. 이제 그렇죠.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무슬림의 그 다혼 있잖아요. 네. 여러 번 결혼하는 거를 네. 금지한 최초의 국가가 튀니지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오스만 제국 그 터키였는데. 아니요. 27년에. 먼저예요. 아, 여기 먼저예요? 네, 여기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 튀니지가 이 부르기바가 사회주의자예요. 아, 저 그 얘기가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사회주의제인데 정당 이름에다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거는 64년이에요. 그때까지 네. 안 붙였어요? 네, 그때까지는 안 붙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64년에 바뀔 때는 왜 바뀌냐면 그 전까지는 싸움이 식민주의자와 싸움이었었어요. 아, 그 이후로부터 국내에서. 컬러니얼리즘 이게 이제 그 깨부셔야 되는 목표였는데 프랑스한테 독립했고 프랑스가 이제 굳이 이 튀니지에 큰 영향을 못 미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 어젠다를 컬러니얼리즘에서 좀 더 사회주의로 가자. 그러면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기바가 훌륭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뭐 이 사람 공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공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튀니지가 다른 아랍 국가와 다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튀니지 석유 안 나죠? 네. 나긴 나요. 근데 네. 굉장히 조금 나요. 네. 그래서 산유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이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원 없으면 대한민국 없어요. 어떻겠죠? 무역. 인력.
예, 인력. 네, 인력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장 값싼 인력이 여성이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튀니지는 자, 그러면 석유가 안 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유럽에다 물건은 팔아야 되는데 싸고 좋은 물건은 팔아야 된다. 그러면 싼 값에 이 노동력을 쓰려면 누굴 써야 됩니까? 여성을 써야 돼요. 네. 여성을 집으로서 끌어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전혀 상상을 못하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내버스에는 차장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누나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18살, 19살, 20살 굉장히 젊은 나이에 네. 여자들. 그렇죠. 대체적으로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집에다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버스 안내양, 그다음에 공장 여공. 예.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네. 튀니지가 그랬던 겁니다. 여성들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수공업을 하고 인건비 싼 물건을 만들려 가발, 뭐 스카프 이런 것들을 네. 만들어서 유럽에 팔거든요. 네. 자, 여성들이 직장에서 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남자들과 직장에서 부딪히면서 이 사회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네. 그리고 돈을 버니까 교육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여성의 권익이 신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튀니지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이 부르기바가 그러한 국가 경영을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 아랍의 봄이 나와서 튼튼하게 갈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튀니지보다 뭐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적어도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은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아, 튀니지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이 한국보다 더 높아요? 더 높아요. 그리고 그 사회에 진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 사회예요, 여전히. 아직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비율 봐보세요. 네. 여성들 비율 낮습니다, 우리나라. 높은 수준 절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네. 튀니지가 우리보다 더 높아요. 하여튼 여러분 반성하세요.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박사님 궁금한 거 뭐냐면 지금 네. 개말 파샤 이후로부터 터키에서 개말리즘 있었고 이제 튀니지에서도 부르거이즘, 예, 부르기비즘. 무르기비즘 있었는데 그냥 터키에서 그 개말리즘 때문에 이슬람을 믿고 싶은 여성들이 억압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나는 히잡 쓰고 대학교 가고 싶은데 네, 네. 야, 히잡을 쓸 거라면 대학 공부를 하지 마 하고 이렇게 여자들이 히잡을 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막아놨어요. 그러면 튀니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튀니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전 터키가 가장 실수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이해는 해요. 예. 고쳐야 되니까. 네. 고쳐야 되니까 뭔가 강력한 요법을 한 네.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정부에서 제일 바꾸고 싶어 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뭐 같아요? 뭐예요? 우리가 부조 문화. 부조? 부주. 아, 그 뭐지? 그 결혼식이나 네. 관원상제에 예. 너무나 돈을 많이 써요. 그게 민폐인 거예요. 관원상제가. 그래서 정부가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정부가. 예. 그래가지고 그거 단속했어요. 특히 공무원들. 뭐 이렇게 과소비한다든지 예. 뭐 조심하라. 장례식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했음에도 사실 그게 쉽게 사라지진 않거든요. 예, 아직도 살아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죠. 저는 열심히 결혼식하고 뭐지 그 장례식 다닙니다. 저도 한 달에 방송료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달에 내는 그 세금이 엄청납니다. 이 그 부조 세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터키가 그 이해는 해요. 예. 아 이거 진짜 내가 봤을 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빨리 없애야 되니까 강력하게 막 했는데 결국 지금 부작용이 있죠. 그렇죠. 부작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히잡을 다 벗겨버렸는데 그렇다고 지금 다 벗습니까? 다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는데 튀니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네. 네, 튀니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만 튀니지도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 원리주의자들이 문제죠. 아, 원리주의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튀니지도 오랫동안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르기바도 막판에 제일 속색했던 게 바로 그 이슬람주의자들. 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네. 예. 거기 때문에 부르기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막판에. 아, 그러면 근데 교수님 이 무르기바는 막판에 네. 이제 64년까지 니데스톨 당이라고 가다가 64년은 정당 이름을 사회주의 니데스톨 당으로 네, 바꿔버리고 64년 이후로부터 사회주의 식으로 네. 갔다가 무르기바는 84년인가 85년쯤에는 원래 자기
후계자를 만든 상황이었어요. 그냥 그 후계자를 쳐주고 그 내부부 장관 제인알 아비딘을 임명해요. 그리고 네. 제인알 아비딘도 1년 만에 부르기바를 제거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요? 자, 먼저 그 설명하기 전에 57년에 이제 그 56년 독립하고 57년부터 네. 공화정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원래는 2번밖에 못 하거든요. 네. 원래는 4번까지 할 수 있었어요. 네. 한 번 하고 3번을 더 해서 총 4번 할 수 있는데 종신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참 부르기바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박정희도 그렇고 딱 그 선에서 물러났으면 네. 다시 우리나라 지폐에 박정희 이름 올라 있을지도 몰라요. 뭐 그렇죠. 네. 이 욕심들이죠. 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종신 대통령이 되거든요. 네. 종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음잘리, 네. 음잘리를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 80년대. 83년이었을 거예요. 네, 83년. 84년인가요? 네. 네. 제가 날짜를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음잘리를 80년에 총리로 만드네요. 80년에. 네. 80년에 총리로 만드는. 후계자를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 그때는. 네. 음잘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튀니지 경제가 개판이 돼요. 왜요? 경제가 안 좋죠. 경제가 안 좋아요. 네, 안 좋으니까. 그래서 IMF에 관리에 들어가는데 IMF가 니네 지금 돈도 없는데 국민들이 빵 사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쓴다. 예.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아랍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시세에서 밀가루를 사와서 그거를 시세대로 팔면 이 튀니지 사람들이 빵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비싸니까 국제 시가는. 예. 근데 수준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튀니지나 모든 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밀가루를 사와서 그대로 팔면 거의 국민들이 예를 들면 빵을 한 개밖에 못 먹게 되니까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빵값을 확 떨어뜨려가지고 시중에 푸는 거예요. 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예. 돈이 없는데 국가가 세금을 풀어가지고 보조금을 지불한다면은 경제는 더 나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IMF가 빵 보조금 끊어. 음잘리가 거기서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음잘리가 그 말을 따라서 보조금을 뺐어요?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좀 약간 나빠졌네요. 이미지가 나빠진 게 아니고 그게 83년입니다. 네. 83년 12월에 보조금을 철폐합니다. 네.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빵을 못 먹겠죠. 빵만 못 먹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있겠죠. 고리로 나오죠. 네. 폭동이 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네. 폭동이 나니까 거쳐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네. 부르기바가 보조금 철폐 취소. 네. 다시 한다. 예, 취소. 다시 해가지고 진정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모든 책임은 음잘리가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제인알 아비딘을 대신해 준 거네요. 그러니까 이 부르기바가 나서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분이 이제 좀 약간 정신 지도자 같은 분이니까. 음잘리가 알아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음잘리한테 하고 지가 문이 나가가지고 그거 거기에 취소 해버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사실 음잘리가 그거를 혼자 결정하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미리는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 모든 거 음잘리가 결정해서 음잘리가 문제를 일으킨 거로 돼버린 거잖아요. 마치못대로. 그러면서 음잘리가 흔들거리고 결국에는 86년에 총리를 갈아버립니다. 예. 그때 간 게 스파르예요. 예. 스파르를 갈았다가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다음 87년 10월달에 자인을 아비딘으로 갈아버려요. 자, 제인알 아비딘이 여러분 이분이에요. 이분입니다, 여러분. 제인알 아비딘 전 내무부 장관이에요.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됩니다. 10월 3일날 총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외국의 음모가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게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 당시에 부르기바가 어디에 몰두하고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근본주의자들 슬슬 올라오는 근본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부르기바가. 그리고 부르기바가 자기가 얘네들 없애는데 날 건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 좀 약간 뒤로 이렇게 오시면 카메라 이렇게 네, 편하게 이탈리아나 이렇게 보고 예, 계시고. 이탈리아 이런 국가에서 이거 위험한데 하면서 갈아야 된다는 얘기. 아 근데 왜 위험해? 그 무기반은 원리주자들 이렇게 쳐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 쳐내는 걸 맞는데 예. 그 넘어서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너무나 심각하게 나가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 보진 않은 거예요. 주변 국가들에서. 아. 그러면서 그 전부터 이 부르기바 대신 새로운 지도자 나와야 된다는 게 주변에 얘기가 있었고 네. 그걸 자이눌 아비딘이 그대로 잡은 거죠. 그러면서 총리가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무기반을 쳐냈어요. 어떻게 쳤는지 아시죠? 아프다고 하고. 정확하게 하면요. 예. 의사들이 진단을 합니다. 예. 부르기바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아프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정 판단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튀니지의 법에 예. 지도자가 정신적이나 모닝 게스트 판단 없었을 때는 가릴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쉽게 말해서 그게 메디칼 쿠데타예요. 네, 그렇죠. 예. 네, 메디칼 쿠데타고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 우리가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셀프 쿠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보통 이럴 때 쓰는 말이 스페인어에서 많이 씁니다. 네. 아우토 골페. 그거는 스페인에 잘 몰라가지고 교수님. 그거 굉장히 그거 많이 써요. 그게 네. 아우토 골페라고 그래요. 아우토 네. 골페. 골페가 쿠데타인데 아우토니까 자동 쿠데타. 스스로 하는 골페. 네. 친위 쿠데타를 해가지고 아비딩이 베날리가 정권을 네. 잡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 사진을 보시니까 너무 멋있는 분이고요. 겉모습으로. 멋있어요? 아니 좀 이 사진으로 보면 좀 약간 멋있잖아요. 좀 이걸로. 이상해요. 이걸로 보시면 네. 이건 좀 약간 젊은 시절 사진인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다른 독재자들이란 네. 지금 이 4명 중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 누구예요? 저기 멋있는 사람은 저는 차라리 이 사람이 제일 낫네요. 그 뭐지? 살레. 살레 이름 까먹었어. 그 예멘. 예면 살레가 제일 낫네. 4명 다 날라갔어요. 이상하게 저기 무슨 그 스타워즈 같은 데 나오는 그 있지 않아요? 하여튼 자 그러면 교수님 이 레이날 아비딘 정권을 잡았어요. 87년에 네. 쭉 갑니다. 네. 그리고 나라를 사회주의에서 다시 한번 자유주의로 시장 경제로 그리고 바뀝니다. 당 이름도 바꾸죠. 왜냐면 그 부르기바의 추종 세력들 쳐내야 되니까. 근데 본인도 부르기바의 추종 세력이잖아요. 뭐 새로운 신진 세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르기바와는 달리 이 베날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나중에 보면 2011년에 아랍의 봄 때 군인들이 말 안 듣죠. 예. 네, 결국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군인들을 출동을 시켰는데 네.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출신이고 경찰과 군 사이에 좀 미묘한 알력관계가 있었거든요. 교수님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국민들도 그랬고. 아니 군인도 이제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게도 했지만 네. 그것도 작용했어요.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라. 그래서 이 베날리도 마찬가지로 부르기바처럼 저는 이게 참 비극적인데요. 부르기바도 국부로 남을 수 있었던, 지금도 뭐 국부라고 해야지만 국부로 남을 수 있었는데 평생 대통령을 하려다가 난리를 친 거고. 네. 베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러겠지. 이건 중동의 운명인데, 근데 교수님 이분이 이 오랫동안 사회주의랑 비슷한 형식에서 살았던 튀니지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는 시장 경제 제재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80년대 중순하고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시장 경제 제재로 갔어요. 이 제이날 아비딘은 그걸 이미 좀 약간 유럽 애들이랑 어느 정도 미리 합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튀니지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프랑스죠. 예. 뭐 말할 거 없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거기서는 프랑스가 중요하거든요. 미국보다 더더욱 그쪽은 프랑스가 그렇죠.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비교 왜냐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교 한국 대- 시민으로서 예, 우리도 뭐 우리가 워낙 미국과 관계가 중요한 네. 것처럼 거기서는 프랑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아랍어도 이 프랑스어가 되게 많아요. 이쪽 네. 지역은. 이쪽 지역 그래서 아랍어는 튀니지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 그렇죠. 걸프 쪽에서는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이 프랑스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어 쓰면서. 그래서 이 베날리가 그런 국제 관계는 잘 이용해 왔어요. 그런데 베날리한테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게 바로 그 위키릭스입니다. 위키릭스. 예. 거기서 그 사람을 또 까발리는 것들이 있나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나쁜 일은 손잡고 온다라는 게 맞아요. 네. 그 다시 시계를 좀 돌려보면요.
2010년 12월 달에 우리로 치면은 부여나 공주 정도 되는 지역의 도시. 네. 그 젊은 청년 부아지지. 네. 부아지지가 있었던 곳이 시디 부지드거든요. 시디 부지드라는 곳에서 부아지지라는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을 하지 못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이 청년은 굉장히 가난한 집 청년이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양아버지랑 살고 그다음에 여동생들이 아빠가 다른 여동생들이 있는데 얘가 굉장히 착해요. 네. 그래서 여동생들이 학비를 다 냈던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길거리에서 과일을 파는데 네.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먼저 외상으로 물건을 띄워와요. 네. 물건을 띄운 다음에 그래서 길거리에서 팔죠. 네. 팔고 나면 이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또 이런 식으로 네. 하루하루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건데 하필이면 그날 여자 경찰이 와서 야, 너 노점상 하는데 증명서 내봐 뭐 그런 식으로 네. 건드렸다가 사실 증명서가 필요 없대요. 네.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이 저울을 뺏어갑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과일 파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뺏기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여자 경찰이 뺨을 때려릅니다. 자, 말해보세요. 중동에서 여자한테 뺨 맞으면 그건 어떤 거죠? 자살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는 저도 가끔 우리 와이프가 저 등 때려도 뭐 그런 건 그렇게 등만 때리세요? 등만 때리죠. 착하시네요. 네, 아니, 뭐 때리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도 만약에 그 와이프한테 맞는다고 해서 나 와이프한테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아, 요즘 한국 남자들이 그 말을 많이 그런가요? 합니다. 예. 댓글창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많이 맞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경찰한테 맞았는데 네. 빡쳐가지고 가서 이제 분실을 하죠. 예, 그런데 그 맞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엄마가 얘기합니다. 네. 우리 아들 그 사람이 결국 분신을 하는데 네.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 경찰한테 뺨 맞은 게 컸다 이거예요. 그 치욕감을 못 견뎌요. 네. 그래서 이 저울을 찾으러 가요. 네. 근데 저울을 찾으러 가는데 안 줘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너무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냥 분신을 합니다. 네. 근데요, 참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부하지지 말고도 튀니지에서는 분신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죽음이었어요. 네. 근데 부하지지는 왜 죽음이 이렇게 커져버렸냐면 이 친구가 분신하는 거를 자기 사촌 동생이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요. 네. 찍어서 SNS에 올려요. 올려요. 자,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지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도시가 네. 뭐 튀니지에 있는 수도도 아니고. 네. 그런데 알자지라 방송이 네. 그걸 이제 포도했어요. 그렇죠. 알자지라 방송은 뭐냐면 오늘 하루 아랍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이렇게 뉴스를 찾아다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올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위킬릭스랑 합쳐가지고. 예, 위키렉스 합치기 전에 네.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뭐 행동이 불량하고 못된 청년이면은 사람들이 뭐 저 새끼 뭐 저런 놈이 이러는데 너무 착한 애거든요. 네. 그 주변 사람들이 시장 사람들이 네. 그냥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그 우리나라 지금 부여 공주 같은 데서 기운이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말씀한 대로 위키리스 합쳐지는 게 뭐냐면 자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그 해가 어떤 해냐면 2010년, 2009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밀사태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흉작이 나가지고 네. 밀값이 올랐어요. 네. 빵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보조금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빵값이 내가 먹던 거보다 2배로 오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막 화딱지가 이렇게 막 나고 있는데 위클리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미국 그러니까 위클리스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알파고 베이가 제가 이제 한국의 외교관이고요. 이제 제가 미국 외교관이고 우리 알파고가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만나요. 알파고한테 야, 한국 정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너 뭐 어떡하니? 뭐 한국 정부가 뭐 터키 출신들한테 잘하니 못하니? 막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잘 듣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다 적어가지고 제가 오늘 알파고를 만났는데 알파고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 하고 이제 제가 미국 본부에다가 보내요. 네. 그럼 미국 그게 이제 제가 전문을 보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비밀이에요. 예.
그래도 그게 뭐 내용에 따라서 알파고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에 따라서 그게 1급 비밀이 될 수 있고 네. 2급, 3급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쓰레기통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야씨 뭐 박현도 이 이름을 모르냐? 그러면서 네. 너 방문 들어와 뭐 이렇게 혼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문건이 보통은 이제 외교 문건이 되면 30년 후에나 오픈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뭐 5.18이나 뭐 6.25 때 되면은 뭐 미국 문건에 따르면은 뭐 나왔다라는 게 막 나오고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사가 누구 만나고 해공한 게 이 외교문서로 쌓였다가 뭐 30년 후에 나오던가 아니면 그렇게 나오는 해제가 돼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해킹을 한 거잖아요. 네. 위키리스가. 근데 그 해킹한 게 다 퍼진 거죠. 버졌는데 거기서 이제 디니지랑 관련된 뭘 있어요, 교수님? 베날리 부인의 예. 사치. 아, 사치. 예, 미국 대사가 갔더니 관제에 갔더니 뭐 엄청난 그 사치스러운 얘기들을 다 네. 해요. 뭐 신발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거. 국민들이 그거 영부인들의 신발 문제가 있더라고요.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가지고 호화스럽게 살뭐 지금 이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씨, 우리는 지금 빵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니 이따구로 사니? 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썩들썩하니까 그게 이제 이 친구가 분신한 게 12월 말인데 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소식이 수도에서 다 알려지고. 네. 그러니까 베날리가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좀 심상치 않다. 네. 그래서 베날리가 찾아갑니다. 어디를요? 예, 병원을. 네. 수도로 옮겨가지고. 그러면서, 야, 너 내가 다 고쳐줄게. 네. 너 프랑스로 보내가지고 고쳐줄게. 네. 했는데요. 대통령이 갔다 간 다음에 한 3일 후에 죽어요. 이 친구. 아, 그 아이가. 예. 보아지즈가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혈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너무나 화상이 심해가지고. 네. 그 친구가 죽으면서 완전히 폭발된 겁니다. 이 스토리가 왠지 한국이랑 비슷하던데. 엄청난 마산에서 아이들이 네. 시위하다가 다음에 서울에 있는 네, 아이들이 네. 시위했는데, 와, 이승만 이 박사는 뭔가 좀 약간 심상찮다고 네, 네, 네. 병원까지 갔는데 네. 내가 너 고쳐줄게 했는데 예, 늦었어. 주검이 나왔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아지즈가 죽은 거는 민주화로 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시대 상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밀값, 네. 밀사태, 국제 밀가격 올라갔죠, 위클릭스 터졌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베날리가 평소에 정치를 잘하거나 아니면 독재 정권이 아니었다면 24년 동안 근데 중독에서 24년은 짧은 건데, 예, 굉장히 짧은 거죠. 기본적으로 15년이에요. 기본 24년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베날리가 물러난 거죠. 그게 아랍의 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자. 유일하게 성공한 아랍의 봄이었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성공 못했는데 네. 왜 성공 못했냐면 너 몇 년 사이에는 또 다른 이상한 독재자가 정권을 잡았어요. 자, 근데 디니지에서는 아랍의 봄이 일어나고 이제 베날리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베날리의 정당도 이제 금지됐죠. 네. 금지됐는데 그동안 이제 튀니지에서 억압받았던 세력이 있었죠. 네, 엔나하다. 자, 교수님 이분들은 어느 정도 원리주의제이고 어느 정도 중도파예요? 엔나하다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입니다. 아, 진짜 원리주의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81년에 결성이 되는데, 네. 자, 우리가 중동을 이해할 때 이슬람 원리주의의 시작을 1928년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으로 보거든요. 네. 무슬림 형제단은 세이드 쿠뚜브. 사이드 쿠뚜브전에 그 하산을 반나가 아살 만들죠. 만나. 여기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하산을 반나가 만든 건데 20대 청년 7명이 모여서 우리는 이슬람에 목숨을 건다. 네. 그러면서 이슬람으로 국가 정체성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집트를 영국에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집트라는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형태의 이슬람 공동체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네. 이게 무슬림 형제단이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슬람 원리주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동으로서. 근데 교수님 이슬람 원리주의하고 봄 이슬람주의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데 범이슬람주의는 무슬림들의 하나가 되자라는 거고 이슬람 원리주의는 뭐가 원리주의라고 그러냐면 이슬람 원리주의는 단순히 이슬람을 믿는 게 원리주의가 아니라 이슬람의 바탕을 둔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게 이슬람 원리주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예. 그다음에 또 받은 게 누구냐면 이란 혁명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예, 호메이니의 혁명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슬람 원리에 따른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 계열 이슬람 원리주의자 맞아요. 예. 그런데 이들을 당연히 정치 세력이 좋아할 리가 없죠. 박해를 많이 했죠. 간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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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라시드 간누시. 라시드 간누시 여러분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그 이제 그 센터에 계시는 할아버지 라시드 간누시 엔나다. 엔나다라는 건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부흥. 리바이벌. 예, 예. 거기에 이제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좀 약간 망명도 나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인기가 좋아요. 왜요? 아니 이집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 그 무바라크 때 만약에 진짜 그 무바라크가 방해하지 않고 정말 공정하게 선거를 딱 했으면 못 이길걸요? 무슬림 형제단이 이겼을 거예요. 왜냐면 그 바닥 세력들이 전부 다 무슬림 형제단을 찍으니까. 공부하고 지식인들이고 배운 사람들은 무슬림 형제단이 하는 길이 이건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반대를 하지만 네.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빛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당한 선거했으면은 압도적은 아니더라도 뭐 최대한 강력한 야당 세력을 네. 만든 거나 아니면 정말 정당으로 하면 승리할 수도 있었던 당이거든요. 엔나하다가 그런 위치니까 엔나하다는 아시다시피 첫 선거에서 1당이 되잖아요. 1당이 됐지만 50%하고 30% 여기 이제 제가 네. 첫 성당 올려드릴게요. 네. 2011년. 이제 2011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그래도 217석 중에 89석이죠? 업하면 교수님 네. 이제 보시다시피 217석에서는 90석을 땄습니다. 네. 엔나다가 적은 건 아니에요. 1등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더 할 수 있었는데 네. 엔나다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세가 있죠. 왜냐면 그동안 세속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야, 저 엔나다 전애들 잡으면 우리 지금까지 하는 거 이렇게 못 살아. 네. 저 사사건건 우리한테 난리칠 거야. 네. 그러니까 불편하죠. 네.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야, 엔나다 저는 원리주의자다면 또 저 튀니지 이란 같은 나라대 막 이런. 그래서 에르도안의 정당도 그동안 항상 출마했는데 많아봤자 20%를 땄다가 이제 나머지 정당들이 2001년 경제체제 때 대참사를 하니까 에르도안이 2002년 때 33%를 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게 어떤 정의당이에요. 아니, 정의당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어떻게 치면 보면. 내가 봤을 때는 네. 공산당이에요. 어떻게, 맞아, 맞아. 네. 정의당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산당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저 새끼들 저거 큰일 나는데 저거 잡으면 큰일 나는데 이런 느낌이 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17석에 89석이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견제가 들어가죠. 이 견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장난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더군다나 옆에 나라 이집트에서도 난리가 났었고요. 네. 그리고 옆에 나라 이집트에서도 이제 무슬림 형제단의 정당이 이겼고. 이겼는데 결국에는 1년에 쿠데타로 물려놨잖아요. 네. 그건 이제 걔네들 눈치 없어가지고 에르도안의 말을 들었어요. 제가 에르도안이 버티라고 했는데 우리 도와줄게. 뭘 도와줘. 날라갔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엔나하다가 똑똑하다고 봐요. 예.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이제 이집트의 실패가 왜 실패냐고 보냐면 전 무슬림 형제단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안 된다고 봤어요. 나와서는 안 돼요. 이집트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중요한 위치들을 지네들 마음에 맞게 좀 약간 교체를 했는데 사람이 오래간만에 정권을 잡았으면 협력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눈치도 없고 그런 좀 약간 조급한 마음으로 장난을 그러니까 쳤어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로 따지자면은 제가 우리나라 정치와 비교하기 되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찍었던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저기 쭉 봐왔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김대중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고 네. 87년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으면 쿠데타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네. 그 정도로. 왜냐면 비토 세력이 너무 강했어요. 네. 그래서 87년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김영삼이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 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4명이서 나오면은 반드시 이긴다 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비토 세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토 세력이 없었어요. 네. 군부에서. 근데 김대중에 대해서는 비토 세력이 많았던 게 군부 쪽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이면 저거 대통령이 돼서 우리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했거든요. 딱 그 꼴인데 결국에는 김대중이 실패했죠. 그 다음에 네. 97년에 대통령 됐죠.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 봐보세요. 어떤 그 대통령 되기 과정 속에 보면은 자기 반대파들을 계속 자기 편을 만들잖아요. 예. 이거 그 대단한 거예요. 석방을 했잖아요. 예.
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굉장히 잘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보기엔 그것 때문에 아마 한국의 정치가 더 좀 약간 공정하게. 공정된다고요? 아우 저는 짜증 나는데 그게 제일. 그래서 근데 아무튼 김대중 대통령이 됐었을 때 자기 반대 세력을 포용하고 들어가고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도 놀라운 게요. 그 91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보통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긴 사람들이 승리에 기뻐가지고 자기 얘기하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 자기 지지자들이 집에 앞에 나와 있는데도 나와서 손도 안 흔들었어요. 그 정도로 조심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61년 때 그 인제에서 출마했을 때부터는 네. 한국의 정치 냄새를 제대로 받았던 베테랑인데 중동에 있는 이 사람들이 출마도 하지 못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 나오다가 예. 그러니까 경험 차이가 있어요. 무슬림 형제단이 그게 바보 같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 피도 세력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가 자기가 이긴 거를 다 이긴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더 싫어하죠. 그러니까 엔나흐다는 그거보다 나았는데 기존 마르코 모네령은 건정하다, 공정 아니고 justice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공정? 좀 더 튼튼하다고? 사람 톨 싸운다?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건조하게 놀어요. 건전하다고? 예. 건전하다? 제 말을 좀 이상적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제가 욕먹고 싶지 않아요. 나도 공정이라고 들었어요. 건정 아니에요. 여러분. 건전은 발음상. 그래서 엔나흐다는 비토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옆에 있었던 자기하고 같은 그룹 계열인 무슬림 형제단이 이집트에서 망하는 걸 보니까 정신을 좀 차린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교수님 이 사람들이 네. 2011년 대선을 이렇게 이겼는데 아니요. 그 대선이 아니라 총선. 총선. 그죠. 총선에서 이제 1등당 됐지만 트로이카라는 네. 나머지 두 개 정당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정부를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사실 포인트예요. 네. 트로이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일당이 되었던 물론 아직 50% 안 됐지만 엔나흐다와 네. 그 사회주의 정당 그리고 중도 좌파 정당 셋이서 네. 합치면 51%가 됩니다. 얘네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네. 절대로 손을 잡을 일이 없는 노선이 사람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 술 입에다가 안 넣는 사람들이에요. 예, 맞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과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네.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네. 우리 좀씩 양보하면서 협력을 하자 협치를 한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죠. 네. 그래서 엔나우다가 어느 정도 색깔을 좀 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밖에서는 엔나우다 쟤네들 저 새끼들 이상한 놈들이야라고 네. 계속 보고 있었죠. 자, 그럼 교수님 이분들이 2014년까지 갔다가 2014년 대선이 있었어요. 네. 대선에는 왜 나왔다가 출마 안 했어요? 이 사건이 있는데요. 2013년에 좌파 정치인 2명이 예. 암살을 당해요. 누가 죽였어요? 그 사실 몰라요. 그런데 그 당한 곳이 파퓰러 프론트라는 곳인데 민중전선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좌파인데 엔나우드 저 새끼들이 죽였다고 그랬어요. 저놈들이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근거는 없어요. 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그걸 주장했던 것은 자기네들도 뭐 세력을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에 엔나우다를 공격을 하면서 세력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밝혀진 건 없는데 사람들은 엔나우다 쪽과 관계된 원리주의자에서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데서 굉장히 위기가 오니까 엔나우다가 여기서 대통령 선거 나간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출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출마 안 자, 했어요. 출마 안 하고 그때 출마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SFC. SFC. 자, 이 사람 어떤 인물이에요? 이분은 무기화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체제 인물이죠. 네. 예, 구체제 인물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누굴까요? 김종필이 아닌데. 김종필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군사정권에서 계속적으로 양지에서 있었다가 외교부 장관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제 듣기로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자체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권에 있었다라는 거, 그 당시 사람이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외교부 장관이니까 좀 약간 그렇게 색깔이 있는 쪽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갖고 예. 그 큰 무리 없이 나라를 이끄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죠. 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이 사람이 대통령 됐는데 2019년에 이 사람이 죽는 바람에 9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선거를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90일 안에 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때 대선으로 보면 거의 좀 비슷한 시기에는
대선하고 정선을 하잖아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원래는 대선이 잡혀있던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죽는 바람에 네. 9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 끝난 다음에 바로 대선이 갔죠. 지금 이건 정선이거든요. 2019년 정선인데 엔나다는 아직도 네. 세요. 그렇죠. 20%. 그러니까 2011년에 89석, 그 다음에 2014년에 63석인가요? 네. 69석. 20석 떨어졌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52석이에요. 그러니까 네. 갈수록 하향 곡선이에요. 아, 왜 하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국민들이 네. 보기에는 불안한 거예요. 이 종교는 별로 좀 약간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리 그러지 않아. 네. 우리 잠깐 알카에다 보듯이 네. 아니면은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 보시는데 우리 보지 마. 우리는 그러면서 본인들 뭐라냐면 우리는 무슬림 데모크라시라고 했어요. 이슬람 데모크라시. 예, 우리는 무슬림 민주주의자고, 네. 그러니까 우리를 원리주의자라고 보지 말으라고 네. 얘기했지만, 그게 쉽게 먹히지 않죠. 자, 근데 그 교수님 다음에는 대선을 했는데 이번에 이분들 대선에는 네, 나가죠. 나갔는데 거의 좀 너무 밑에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요, 너무 밑은 아니고 3등은 했어요. 네. 1등도 2등도 3등도 차이가 크지 않아요. 네. 근데 우리도 사실은 대선 투표제에 그 과반수 안 되면 2차 투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1차 투표에서 1등이 19%, 2등, 이게 1등이 18%인가요? 1등이 18%예요. 2등이 네. 15%, 3등이 엔나우다당 당수인데 12%예요. 왜 그렇게 밀렸어요, 대선 때는? 인기가 없죠. 엔나우다가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사람들이 표를 던지기에는. 그리고 간누시가 나왔다 모르지만 간누시는 또 너무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왜 깐누시 안 나왔어요? 몸 사렸어요. 아팠어요? 아니요, 몸을 사리죠. 왜냐면 너무 스파트라이트 받고. 그러니까 간누시 같은 경우에는 나와볼만 한데 예. 너무나 엔나우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거죠. 이집트 봐보세요. 무슬림 형제단에서 제가 제일 바보 같다고 생각한 게 그거예요. 자기는 총선 안 나간다고 총선 안 나갔어요. 예. 대선에 왜 나가냐고. 정선 안 나갔는데 왜 대선에 나오냐고. 대선에 왜 나가요? 예. 그럼 대선에 나와가지고 나오지 말았어야 돼. 저는 만약에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이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판 쉬었어야 돼요. 한판 쉬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판 두 판 한 다음에 세 판째 하면 돼요. 네. 근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 이번에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나간 거죠. 바보같이. 자, 그러면 교수님 2019년에는 이제 우리 화면에 돼 있는 네, 가이스 사이드, 네, 가이사이드. 자, 이분이 좀 약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김기춘 전 법무장님 같은, 왜냐면 그 구 정권 시절에는 법이랑 관련된 것들 다 이분이 하셨거든요. 네, 이 사람이 헌법학자고요. 네. 대학에서도 헌법학 교수를 했었고. 근데 그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지가 나쁘진 않았어요. 이미지 좀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의 이미지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이 튀니지 사람들이 2011년에 우리가 아랍의 봄으로 정권을 바꿨는데 네. 왜 이 사람 왜 나오냐? 아니요, 달라진 게 없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벤알리가 물러간 건 좋은데 네. 그동안 쭉 정치권이 2011년부터 19년까지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지네들끼리 짬짜먹기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까 트로이카 있었잖아요. 네. 트로이카가 좋은 거라면 협치는 맞아요. 네. 근데 저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치는 하려면 선거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한 10년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의 의회 민주주의를 봤거든요. 네. 승자승 원칙이에요. 국민들이 밀어서 다수당이 되면 다수당이 책임지고 자기의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거기 가가지고 캐나다 국민들이 야 협치해 안 합니다. 네. 협치를 할 거면은 아예 표를 나눠서 줬겠죠. 네. 분명히 국민이 선택했으면 다수당이 네. 책임 있게 자기들이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다음 선거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합니까? 선거 왜 해요? 우리는 뭐만 하면 협치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선거 왜 해? 할 네. 필요 없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뭐로 갈라요? 그냥 섞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협치할 거니까 선거도 하지 말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자, 2011년 이후에 정치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의사들 표현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들이 나눠먹게 하네요. 그리고 베날리 때 만들었던 악법들을 안 바꾸네요. 지네들이 그걸 이용해 먹네요. 예를 들면 비상 개헌권이 있거든요. 그거 다 살려둬요.
그 국민들이 없애야 되는데 그걸 안 없애요. 그러면 교수님 이 사람이 네. 가이사이드는 어떻게 무소속으로 이렇게 19% 1등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로 치면 뭐냐면요. 야당 단일 후보? 이제 이런 말하기 좀 멋있는데 안철수. 그 인물이 나와요. 처음 나왔었을 때 그 느낌. 처음에 안철수라는 인물이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한다고 그러네? 네. 그 느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기존 정치권을 비판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 티니지가 말이 이게 이렇게 안 되느냐? 요 정당들 때문에. 이 정당들이 개판이다. 지네끼리 나눠먹게 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의회가 문제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네. 한통 속이고 다들 이렇게 나라가 안 된다. 내가 바꾸겠다고 나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밀어줬죠. 젊은이들 밀어줬어요. 예,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는 1등을 했지만 예. 20%도 못 됐고 50%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 2차 투표로 갑니다. 예. 1등과 2등이 예. 7대 3으로 이겨요. 72대 27인가 73대 27로 이겨요. 오케이. 자, 교수님 이분이 2019년 대통령 됐어요. 네. 자, 카이사이드는 2019년 대통령 됐는데 왜 갑자기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그 헌법을 만들려고 그 그래요? 2019년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연장선상이에요. 우리 티니지가 왜 안 되지? 왜? 다 나눠먹게 하기 때문에 안 네. 돼. 이게 우리의 문제는 국회야. 네. 국회 얘네들한테 맡겨서는 안 돼. 사법부 엉망이야. 맡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현상적인 그 2011년에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대로 하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 네. 그러면 나는 그 헌법 따르지는 않고 일단 난 대통령령으로 갈 거야. 예.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나라를 바꿔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 강력한 헌법이 좋게 말하면 본인이 유신 아니에요? 그렇죠. 유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취지는 이해를 해요. 네. 이거 도저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원에 보니까 이게 지금 티니지라는 사람이 병원에 들어왔는데 이거 보니까 야 이거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그냥 아주 극단적인 요법을 취해가지고 네. 강력하게 해가지고 내가 살릴 수밖에 없다. 네. 요거를 한 거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하면 주변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래요 해야 됩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고 해야 될 거잖아요. 네. 본인이 만들어요. 법을 잘 아니까 헌법 네. 학자잖아요. 본인이 법을 써버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법을 쓰니까 뭡니까? 3법 분리가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네. 뭐가 문제냐면 네. 보통 제가 만약에 지금 알파고가 대통령인데 헌법 개헌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위원장을 만들어줘 개헌을 좀 헌법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네, 저는 아마 이제 기속말로는 좀 약간 그러면 제가 알파고한테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 쫙 하면 쓰면서 대통령 권한할 때 대통령이 뭘 짓하면 탄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런데 알파고 본인이 만들었어요. 본인이 제 손으로 내가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다. 쓸 거야 안 쓸 거야? 왜 써요, 제가? 그렇죠.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쓰는 것도 웃기고. 예. 근데 그 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대통령을 아니, 작성할 만한 사람이 그 사람 말고는 그래도- 없다면. 아니 그래도 그러죠. 예. 그거를 위원회에 맡기고 해야죠. 예. 그래서 그 법이 그걸 대통령 중동에서 그런 위원회들 없어요, 교수님. 너무 많이 너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밀어붙인 겁니다. 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네. 그래서 자기가 쓴 초안을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요. 국민투표 30% 조금 높았어요. 근데 국민투표를 붙이기 전에 뭘 합니까? 예. 의회 권한 정지시키죠. 총리 자르죠. 예. 그러니까 다 끝내버리고 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일단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건 맞아요. 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이에요. 아무리 대한민국에서도요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독재자가 직접 헌법 쓴 적은 없어요. 그렇죠. 뭐 이거는 이제 그 우리 MZ 세대에 맞는 독재자예요. 그래서 이 헌법을 만드는데 근데 이제 굳이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그만큼 티니지가 문제가 많은 나라다. 이 정도의 충격 요법이 아니면 티니지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정말 구국의 일념이 있겠지요. 좋게 본다면. 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그 과정이 엉망이면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전혀 거리낌 없이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네. 국제사회가 조용해요. 야, 국제사회 터키가 지금 뭐라고 하긴 하지만 뭐 터키 뭐라고 봤자 뭐 터키 씨알이 안 막히죠. 아니 터키 이제 다음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터키에 있는 에르도안이랑 관련된 기업들이 튀니지야 와서 은행들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빌렸거든요. 먹튀했어요. 자기네 나라 돈뿐만 아니고 지금 남의 나라 돈까지 먹튀하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하는데 중동을 이해하는 그 저는 코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네. 누가 무슬림 형제단을 친하고 누가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고 누가 무슬림 형제단을 뒤를 대느냐. 네. 아, 그걸 보면 첫 번째 라인이 보여요. 자, 무슬림 형제단 터키, 그쵸? 네. 예, 터키.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 싫어하는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지금 사우디 예전에는 엄청 밀어줬어요. 그 뭐지 자말 압델 나스를 그렇죠. 네. 자, 지금의 그 걸프의 산유국 왕정국들은 무슬림 형제단은 아주 이해를 갑니다. 네. 무슬림 형제단은 기본적으로 왕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집트. 네. 예. 자,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이 사이드를 지지할까요? 뻔하죠? 아니 그렇죠. 더 이상 나라 이름들 언급하지 맙시다. 교수님 저 조만간 그쪽으로 갑니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9월 누가 카이스가 하는 것 중에 이 사이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무슬림 형제단을 제거하는 것 작업 중이기도 해요. 엔나우다를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고 체포영장 발행했고 그러니까 엔나우다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형제단을 뽑아내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반무슬림 형제단 라인에 쓴 국가들과 프랑스겠죠. 자 교수님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 뭐냐면 네. 어차피 튀니지 같은 나라에서 냅둬도 엔나우다는 더 이상 좀 거질 수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밀어봤는데 뭐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괜히 가서 또 엔나우다를 건들리면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반발하는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국민투표에서 투표율이 사실 30%가 말도 안 되거든요. 30.7. 30%가 그 투표장에 나와가지고 통과된 헌법이 얼만큼 정당성이 있을까? 정당성 없죠. 애초부터 강행하는 자체가 정당성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그만큼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죠. 네. 그리고 저는 70% 투표 안 한 사람들은 이거를 침묵적으로 반응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뭐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하는 무관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교수님 제가 이제 언론을 봤는데 예전 구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엔나다만 지금 반대한 거 아니고 이 국민투표를. 근데 그게 응집이 안 돼요. 그게 응집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튀니지에서 이런 독재적으로 가려고 하는 정권을 바꾸려면 국민들이 뭉쳐야 되는데 네. 응집력이 없죠. 네, 지금 여기 댓글창에 있는 분들 잘못 이해했어요. 케이스님 무슨 70% 무슬림 형제단 지지자예요. 그 안에는 25% 나올까 말까인데 네. 다른 좀 약간 세속주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극좌파들이라든가 등등 그분들도 이제 이 사람 너무 세지는 거 아닌가라는. 근데 약간 산술적으로 30%는 투표한 사람들은 지지해서 나온다고 그러지만 저는 70%가 반대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 뭐 알았어요. 네, 알아서 해. 뭐 나는 신경 안 써. 왜냐면 우리 잘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교수님이 이 방송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는 네. 이 한국 사람 튀니지를 왜 알아야 돼? 우린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제가- 하나 미끼를 던지지 않으면 제가 9월달에 가야 되니까 아셔야 되고요. 그걸 가세요? 네, 9월달에 가니까. 예전에 가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럼요. 예. 언제 가셨어요? 맨 처음에? 코로나 전에 계속. 아니, 갔다 맨 왔죠. 처음 언제 맨 가셨어요? 처음에 간 게 기억도 안 나네요. 첫 튀니지? 2015년인가 16년인가. 아 그러면 아랍의 봄 이후에 가셨네요. 예, 아랍에 봄이 왔었어요. 근데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튀니지 수도 가셨잖아요. 네, 네. 튀니지이라는 튀니지 시에 가셨고요. 분위기 어때요? 다른 아랍 도시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보이나요? 개방적인 측면이 강하죠. 예. 예를 들면 좀 약간 이 지금 댓글장에 계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중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진짜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젊은 치마 입는 여성들의 비율이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서 높았어요, 적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안 봤는데. 아, 형 안 보시는 척 하지 마세요 지금. 아유, 진짜. 그런데 확실히 그 튀니지의 젊은 여성들이라든지 남성들이 적극적이고 외국인들한테 말 잘 걸고 네.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는 밝아요. 사정풀. 네, 분위기는 밝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나라가 먹을 게 있냐 없냐를 어떻게 보냐면 제가 이제 보통 총리 순방 이럴 때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당현 총리가 순방할 때인데 제가 그때 갔던 나라가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인데 네. 그 총리가 그 연설하는 때 연설을 들어보면 네. 이 나라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나라구나. 이 나라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나라구나를 네. 알 수 있는데 네. 튀니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나라예요. 어떤 면에서요, 교수님? 튀니지에서 가면은 우리 그 당시에 총리의 연설문에서 튀니지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런 얘기만 해요. 관광 이제 산업 분야가 없어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왜 국민 세금 갖고 도와주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거기 도와준다는 것을 돈을 갖다 주는 거 아니고? 그럼요. 거기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거고 요즘은 ODA가 다 그런 거거든요. 네. ODA가 그냥 단순히 돈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아니 본인들이 끄집어내지 못했던 뭔가를 우리가 가서 끄집어내고 다음에 그걸 팔고 반반 먹으면 이건 돈을 갖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 MZ 세대들 여러분들은 정말 부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 정말 그지같이 가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굶고 저도 굶고 다닌 적도 많았고 못 사는 애들 너무 많았어요. 한국은 앞이 안 보였어요. 저는 지금도 중동에 가면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막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면 우리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진국이라고 생각 안 못해요. 그럼 교수님 지금 마그립에서 네. 제일 잘못 사는 나라는 튀니지로 봐야 돼요? 사실은 뭐 리비아가 지금 1등이고요. 못 사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편이면 튀니가 가장 가난한 나라는 맞아요. 가장 가난한데 근데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국민의 거의 50% 이상이 30대 이하잖아요. 이들이 희망이 없으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IS라든지 원리주의의 폭력 세력으로 갑니다. IS에 가장 가담 많이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그래요? 6천 명입니다. 네. 6천 명이 가담을 했어요. 할 거 없으니까 가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뭔가 이 나라에서 희망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튀니지는 한국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 한국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자원은 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튀니지는 사실 우리보다 석유가 더 있어요. 석유가 좀 나긴 하지만 하루 40만 배럴이 안 날 겁니다. 아마. 40만 배럴 정도 나는데요. 시리아도 그렇고 여기 인력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자원과해서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9월달에 우리가 갈 건데. 아니 관광객들도 괜찮다고요. 교수님 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봤는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로마 유적 다 있죠. 로마 유적은 기본이고 이슬람 유적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물가다 사니까 그 바닷가에서 가서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맛있는 밥도 먹고 좀 바다 뭐라고 해야 돼? 관광객으로 개발해도 진짜 좀 대박이 날 나라로 보이긴 한데 근데 이제 또 사회를 봤을 때는 제가 다른 수치들을 봤는데 그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그 인구가 이슬람 대다수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좀 사회가 이 지금 현대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이 세계의 질서를 좀 그나마 이해했던 사회로 보여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민주주의가 뭔지 인권이 뭔지 국회가 뭔지 발언할 자유가 뭔지 그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보여요. 제 보기엔 튀니지는 터키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튀니지가 터키보다는 더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는 만한 인구 1,100만밖에 안 되잖아요. 터키는 뭐 8천만이 넘으니까. 워낙 복잡하죠. 튀니지는 그래도 적어도 단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종교적으로도 순니 일변도고 크게 분란 세력이 없는 그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교육 부분에서만 좀만 더 투자하고 국제사회가 ODA를 통해서 좀 도와준다면은 발전할 수 있는 나라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그거를 부르기바의 그 여성 해방 정책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앞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랍의 미래를 보려면 튀니지를 봐라.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드 대통령이 하는 게 분명히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이건 파멸이고 네. 파멸이면 또 다른 독재자가 나오고 그 독재자의 앞날은 우리가 뻔히 보다시피 그 말로는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트니지가 조금 더 이번이 정말 다른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아무튼 국제사회는 사실은 큰 관심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좀 약간 질문들 할 건데요.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거 있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라방들이 목요일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저는 이태원에서 서울 라운지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시작해요. 매주 8시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스타에서도 올릴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와주세요. 맛있는 맥주 마시고 공연 보시고. 저 질문 중에서 폭동 문제를 하는데요. 그 결국에는 이제 밀값인데 현재 밀값으로 가장 불안한 나라가 사실 튀니지하고 레바논 그리고 이집트. 이집트입니다. 예. 근데 이집트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변 국가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지금 맡고 있고 튀니지도 제가 봤을 때는 걸프 국가들과 그리고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의 도움으로 밀값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이 이제 끝나면 우리 채널에서 아니고 우리가 라이브 채널에서 보실 건데 제가 이걸 편집을 시켜야 되거든요. 오늘은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만 원 붙이면서 한 4만 원 모였는데 여러분한테 원래 저는 그런 걸 안 하긴 하지만 이거 편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미 지금 매달 60만 원, 70만 원 적자이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편집 비용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님 감사했고요. 근데 우리 현진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네. 알파고베이는 내가 항상 그 톰 크루즈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저는 톰 크루즈의 이제 짝퉁. 중동판 짝퉁 한국 함행점 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교수님한테 다른 좀 질문 있으시면 우리 이제 자이피님의 질문 다 물어봤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승상님, 제가 가난한 대학생이라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케이스님. 문제 없어요. 이폰 군주제 중동에 많습니다, 여러분. 일본 군주제가 많아요? 이 요르단 이폰 군주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정리 좀 하십시다. 예. 그러니까 이폰 군주제라고 그러면 예. 적어도 일본이나 영국 수준이 교수님 많은 걸 군주제죠.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했지만 절대왕정이죠. 아니 이제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나마 요르단하고 모로코에서는 좀 선거 같은 거 있고 나머지 나라들에서 선거는 없잖아요, 교수님. 선거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 중동에서 가장 그 모범적인 왕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모로코가 될 것 같아요. 모로코 1위 네. 이폰 군주제, 두 번째 아마 요르단, 그도 어느 정도? 나머지는 선거도 없었어요. 그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아랍에미레이트도 최근에 와서 처음에는 유신처럼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그 선거할 사람들이 일단 모집을 하고 그런 걸 하다가 이제 근데 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왜 잘 나갈 수밖에 없고 저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냐. 근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아랍에미리트 인구가 얼마 안 돼요. 몇십만 명밖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랍인 총 인구는 1000만입니다. 예, 근데 그거는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원주민은 100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900만은 외국인이고 네. 100만이 자기 국민이기 때문에 사우디하고는 다르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100만 명도 자기나 왕 덕분에 진짜 잘 살아요. 네. 그럼 왕에 대한 불만이 없죠. 카타르도 30만 자국민은 명. 30만에서 50만이니까 외국인이 200만이고 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자국민으로 하면 1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서는 선거 같은 쓸데없는 이벤트를 왜 해요? 나 그날 가서 낚시하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교수님 아랍어보다는 이란어 잘하신 거죠? 한국말을 제일 잘해요. 그거는 물론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이 이란어를 더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수님이 이란을 통해서 중동에 들어가시는 케이스예요. 나머지 분들은 주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동을 통해서 아랍 그래서 교수님이 보는 시선이 더 신성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아랍 사람들의 시선에서 공부하고 다음에 중동을 근데 보면 사실은 제 스승님은 다 아랍 선생님들이었었어요. 아랍 기독교인들 레바논 출신 아니 팔레스타인 출신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 두 분 다. 네. 교수님 저는 한번 진짜 제가 원했던 거 뭐냐면 여기 마포에 있는 성당에서 네. 한 명을 부르고 좀 약간 종교회 네. 좀 약간 해보고 싶어요. 마루니파 뭔지 종교회 뭔지 아 종교요? 제가 무슨 종교회 오르토독스 오소독스. 예. 오소독스 뭐 하시게요? 아니 좀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 아예 모르니까. 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불러주세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얼굴을 좀 아껴 쓰고 싶어가지고 제 전공이 그건데. 아 원래 그쪽으로 시작하셨죠. 제가 뭐 중동의 그리스도교는 다 아니까. 네. 하여튼 다음에 다시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후민이가 스승님이셨네요. 네? 이란이니까. 아 호민이 하여튼 교수님 앞으로는 좀 약간 관련된 주제들이 있으시면 제가 종종 부를 텐데 좀 와주시면 항상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수님이 오래간만에 우리 채널 오셨는데 좀 어떻게 됐는지 좀 소감 한마디 하시고. 네, 좀 마음을. 우리 알파고베이 늘 즐겁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요. 네. 아무튼 훌륭한 우리 알파고베이가 더욱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유튜브에다가 박현도 교수님 이렇게 치면서 교수님의 다른 영상들도 보세요. 진짜 괜찮은 영상들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하다가 많이 보거든요. 제가 같은 중동 사람인데도. 하여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백하고 질문들이 있고 쭉쭉쭉 가고 이제 이번에 교수님의 말을 제가 비교적으로 털 끊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괜찮으시죠? 지난번에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지난번에 너무 네, 아마 처음이어서 그랬던 것 처음이었어요. 같아요. 교수님이 첫 네,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게스트였어요. 하여튼 교수님의 팬들도 여기 지금 계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해 주세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